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자, 전부 소리 질러! 오! 자, 살아계시죠? 네. 다들 살아계시죠? 소리 질러! 자, 보겠습니다. 추승춘 드디어 이제 분기진원론의 첫 단락을 이제 넘어갈 그 시기에 왔습니다. 자, 추승춘 가을이 봄을 이긴다. 가을이 봄을 이긴다. 가을이 어떻게 하면 봄을 이길까요? 네. 가을이 봄을 이긴다. 가을이 봄을 이긴다. 네, 봄이 서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선선한 봄. 원래 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촉촉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어떻게? 쌀쌀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건조하고 봄에 가뭄이 드는 그런 것도 이제 그 해당이 될 거고요. 참 이 앵커는 오랜만이네요. 가을이 봄을 이긴다. 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 계절을 떠나서 생각이 드는 이미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치동 아이들.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여러 가지 왜 왔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귀찮아서 딱 한마디 했어요. 뭐 다 얘기하기 싫고 귀찮아서 애들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예. 그럼 이제 뒤에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동네로 왔느냐? 대치동은 안 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애들 교육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요. 네. 아이들아, 미안하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대치동의 아이들처럼 살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애들한테 그래 한다고? 미쳤지. 자, 여기 보세요. 이 조그마한 이 초등학교 한 1학년 되려나? 1학년 좀 넘을라나? 2, 3학년 될 정도고 얘는 한 5학년 정도 될인데 가방을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안 사니까 대치동에서는 흔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대치동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봄이 생기발랄하고 쾌활하고 장난기 넘치고 웃음기 넘쳐야 될 그런 아이들이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대치동의 아이들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 봄인데 봄이어야 할 봄에 가을이 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제가 교육학자는 아니라서 더 이상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말은 아끼고요. 자, 대치동 아이들이 그런 그 느낌이라는 것을 잘 추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의 얼굴이 어떨까요? 생기발랄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할까요? 예. 조금 뭔가 우울하고 축 처져 있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목소리도 축 처져 있고 힘이 없고 그럴까요? 네. 판단할 수 있겠죠. 거기에 또 있습니다. 우울증이 그렇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에서 12%. 이거는 진료 받은 경우만 그렇고요. 진료 안 받은 경우는 더 있을 겁니다. 원인이 뭐다? 학업이다. 대치동뿐만 아니고 애들이 전부 학업이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공부한 거는 애들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안 한 거 시키고 싶진 않다. 저는 그래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것보다 조금 더 지키긴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많이 시키는 건 아니에요. 많이 시키는 건 아닌데. 자,
외모, 진로, 가정, 뭐 이런 게 있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중2병이 아니라 우울증입니다. 이거 굉장히 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이 표정이 화난 듯한 표정인데 실은 화난 게 아니고요. 우울증의 우울함의 어떤 표현이에요. 예. 좀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택택 쏘는 거죠. 예. 우울한 사람이 대표적인 그 현상이 말이 톡톡 쏩니다. 가을 기운처럼 탁탁 날카로운 그런 느낌입니다. 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 자꾸 화가 난다. 방에 들어가기 싫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밥을 먹어도 배부른지 모르겠다. 난 수많은 사람 속에 홀로 섬이 되어 있다. 자꾸 눈물이 난다. 그냥 누워있고만 싶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이 글이 어떻게 느낌이 어떠세요? 좀 우울한 느낌이 드나요? 네. 이 글 쓴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울할 때가 있죠.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잠깐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 상태를 제가 기록을 해둔 겁니다. 기록을 해둔 걸 보니까 처음에 딱 이랬습니다.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미칠 것 같고 화가 나고 천불이 나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갈증이 자꾸 납니다. 이게 자꾸 이제 허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번이 자꾸 생기면 자꾸 허기가 지고 배부른지 모르고. 그런데 그게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화를 자꾸 냈다면 홀로 된 듯한 섬인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자꾸 눈물이 나고 누워있고 싶고 이불 밖을 나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축 처지는 과정. 처음에는 마치 이렇게 갈 것 같지만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마치 주식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느껴보니까 이게 허번이 생기니까 이게 여기에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지황, 맹문동, 감초 이런 거 써야 됩니다. 당귀, 촉촉한 약. 네. 우울하다고 해서 전부 기운을 드는 약이 아니고요. 시호 이런 거 써야 됩니다. 향부작. 이제 뒤로 가면 이제 활동시켜야 되는 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더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급성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 질환, 심근경색증, 뇌지주막하 출혈, 폐색전, 상부 위장관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연구는 우울증이 동반된 환자의 47%가 사망하거나 추가적인 생명 위협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반면에 우울하지 않는 환자에게서는 10%만이 사망했다. 병원에 실제로 보면 환자들이 딱 왔는데 이런 병이 걸렸어요. 걸렸는데 치료에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안 좋아집니다. 뭐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치료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예전에 이런 얘기 해드리면 심심한 것 같으니 예전에 이제 제가 수련회 할 때 병원에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한 5, 60대, 50대 중년 여성분이 중풍이 오셔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 환자가 아무리 치료해도 안 돼요. 뭔가 그때는 관형찰색을 잘 알 때도 아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때 간병인이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여기에 이제 부인이 입원을 했으니까 오잖아요. 왔는데 이 간병인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간병인하고 바람이 나니까 이 환자분은 이 우라통이 더 심해져가지고 급속도로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절대 바람은 보는 데서 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들키면 바람이 아닙니다. 자,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자, 우울증의 신체 질환에 대한 사망률의 증가된 위험성은 돼 있습니다. 아무튼 우울증이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촉촉하면서도 기운을 펼치고 활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건조해지니까 자꾸 애들, 아까 이제 우울한 그런 환자들 봤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기운을 살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우울해지면 자연스럽게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갇혀가지고 열로 인해가지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약성이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네요. 건조한 약들보다는 촉촉한 약들, 진액이 풍부한 약들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운을 좀 살려주는 살려주는 이 모습에서 아까 이제 보면 화가 나고 뭐 그런 반응이 있죠. 살려주는 와중에 그 하기를 조금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초기 과정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더 살려야 됩니다. 더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추승춘입니다. 네. 그래서 약재는 인삼, 당귀, 청궁, 계지, 녹용, 사삼, 황기 같은 약으로 전체적으로 촉촉하면서도 기혈을 살려서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진액이 급속도로 소모되기 때문에 맹문동, 산조인, 용안육, 주겨 이런 약들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울기가 조금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향부자, 반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길경, 석창포 이런 것들을 같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처방을 구성하면 여러분들은 명의소리 듣습니다. 제가 아직 명의소리 안 듣는 거 보면은 저도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마지막 과정이네요. 너무 진도가 빨리 왔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OX 퀴즈 하면서 이거를 총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봄이라는 기운은 따뜻하면서 포근하면서도 뭔가 사람을 설레게 하는 듯한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고 설레는 듯한 단단한 겨울에서부터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서늘한 가을 기운이 와가지고 억누릅니다. 그러면 안에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열로 인해 가지고 건조해집니다. 그죠? 건조해지다가 점점 처집니다. 꼬꾸라집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게 이제 지금 이 병리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향기가 있는 약들을 쓰는 건 어떻겠습니까? 좋다, 싫다.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전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이 드는데 한약으로도 감정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건지 신체적 증상이 없어진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우울도 하나의 기운의 형태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한의학이 칠정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면 칠정이 꼴 칠기로 보는 겁니다. 칠기.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운의 흐름의 어떤 방향이라는 겁니다. 밑으로 처지는 방향이면 우울이고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면 분노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재들 중에 뭐 지금 현대적으로는 이런 어떤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이 우울증을 없애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기운의 방향을 틀어주는 겁니다. 밑으로 처지는 기운의 방향이면 위로 들어줘야 되고요. 위로 너무 올라가는 경우는 내려주는 겁니다. 화를, 우울을 직접적으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칠정이꼴, 자, 칠정이꼴. 자, 지금 답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칠정이꼴, 칠기입니다. 이 개념에 의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칠정의 감정의 변화에 대한 어떤 치료가 한방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운의 변화만 이렇게 해주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됩니다. 약을 드십시오. 근데 이제 뭐 약이 다 대수는 아니고요. 마음을 어떻게든 마음을 가지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의사라고 하면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소라쌤 마음 우울하게 합니까? 참나 그 나쁜 자식이네 그 참나 금마입니까? 참나 네 누군지는 제가 네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X 한 명, O 한 명, O 두 명, AX 두 명, 2대2네. 제가 이제 자, 소라쌤의 눈물 흘리게 하는 놈이, 아유, 복도 없지, 아유, 사람 볼 줄도 몰라가지고, 소라쌤 같은 사람, 세상에 어디, 뭐, 2명 있는 줄 아나, 아유, 등신 같은 게. 자, 보겠습니다. 성철님, X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4인 초두구, 백두구, 초가, 4삼, 향부자. 물론 4삼도 이제 아까 했지만, 향기라는 건 대체적으로 자극제입니다. 자극제, 흥분제, 자극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민한 이 우울증이 오면, 가을이 되면 상당히 예민해지죠. 이파리들도 건조해서 조금만 이래 바람에 흔들려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조금만 하면 이게 바스라지는 그게 이제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향기는 그래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갇혀 있다. 가슴에 맺혀가지고 지금 소라쌤도 지금 가슴에 맺혀가지고 사람이 이래 되죠. 맺혔을 때는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이게 주재료가 되면은 안 되겠지만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도움이 됩니다. 사삼이나 향부자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 초기에는 자꾸 음식을 먹어도 허기가 지고 하니까 거기에 사인, 초두구, 백두구, 초가 이런 거 들어가면 위가 더 허덕허덕합니다. 안 되겠죠? 그러나 자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이불 속에 갇혀 있고 싶다. 나오기 싫다. 잠만 자고 싶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흔들어야 됩니다. 자, 우울증의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은 그냥 우울증이지만 처음에는 제가 얘기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해가지고 막 열증으로 갇혀가지고 뭐 열증으로 할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그 시기가 지나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쭉 처져가지고 쭉 갈아질 때는 어떻게 한다? 흔들어줘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이런 약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맛이 없고 뭐 하다. 그럼 거기에 습기가 많이 찼나요? 습기가 있지만 기존에 건조한 다음에 습기가 차다 보니까 위벽 자체는 좀 건조함이 있습니다. 안에 이제 습기가 정체돼서 그렇지. 그래서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습기와 그게 요령입니다. 위벽을 좀 촉촉하게 하면서도 흔들어주는 그게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자, 향기의 약 그래서 O와 X는 둘 다 정답입니다.
제가 맨날 이런 문제를 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제. 소화제 보겠습니다. 백출, 창출, 규피, 산사, 매가, 신곡 같은 이 소화제. 여기 보면 소화제가 사인, 초두구, 백두구, 이 향기의 소화제를 제가 뺐습니다. 향기 없으면서 이런 소화제는 어떨까요? 가을이 이 봄처럼 흔들흔들하고 살랑살랑하고 부드럽고 까불고 하는 이런 어떤 기운에 있어야 될 상황에서 자꾸 우울해지고 처지고 이런 경우에 이런 소화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답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나왔습니다. 5 나왔습니다. 5, 한 명. 2명 나왔습니다. 3명, 전부 다 오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5. 야, 오늘 반응 좋네. 6. 야, 오늘 장사 잘 된다. 네. 자, 여러분들, 초반에 백출, 창출 같은 이 건조한 약은 안 좋죠. 그러나, 후반 상황에 기운이 축 처져가 있을 때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백출, 창출 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반에 귤피라든지 산삼매가 신곡. 자, 초반에는 안에 열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니까 뭐 갑자기 음식을 먹다 보면 체하는 경우가 있죠. 이 체하는 경우에 매가, 신곡, 산사같이 진액이 있는 이 소화제를 써야 되겠죠. 만약에 그때 초반에 백출, 창출, 사인 이런 거 쓰면 아작납니다. 매가, 산사, 신곡 같은 소화제를 써서 위벽을 촉촉하게 하면서 소화를 시키면 괜찮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때는 이런 약재를 좀 써줘야 효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백출과 함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산사도 쓰고 매가, 신곡을 좀 잘 쓰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매칭을 좀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삼, 황기, 당삼 같이 보기약들을 쓰는 거는 어떨까요? 보기약을 쓰는 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보기약은 어떤 쓰는 게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O, X, O라 O 2명, X 1명. 자, 시연이 지금 출구조사가 보면 국민의힘이 압승인가 보네요. 그렇답니다. 자, X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대2네요.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상황이 어디로 가는 상황입니까? 자꾸 처지는 상황입니다. 처지는 상황. 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운을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 보기약들은 전체적으로는 기운을 살려주는 약들이죠.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그 상황에 맞을 것 같, 그 다음에 뒤에 나중에 자꾸 더 갈아질 때는 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갇힙니다. 기운이 이 흉부에 갇힙니다. 갇히기 때문에 풀어주는 그 상황이 필요합니다. 풀어주는 그 상황.
그래서 환기 같은 약들은 초반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어준다고 해서 초반부터 너무 보기를 가지고 풀어주는 것은 조금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좋은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개운하게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삼이라든지 이런 게 보조제로 들어가면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혈하는 약. 자, 이 상황에 보정하는 약은 어떨까요? 그리고 환기는 나중에 더 써야 됩니다. 훅 처질 때는 더 써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줘야 됩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보기약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추승춘하는 그 상황에서 보혈하는 약, 보정하는 약, 진액이 충분한 약들은 어떨까요? 사용하기가 O냐 X냐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 나왔습니다. 자, 오 나왔고 전부 오 나왔네요. 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혈약들 중에도 어떤 약이 있냐면 당귀와 청궁은 전부 다 혈을 보혈하는 약이지만 방향성이 좀 위로 올라갑니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에 반해서 숙지왕, 작약 이런 약들은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구기자, 육종용 이런 것도 내려갑니다. 녹용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좀 안에 열이 갇히면서 진액이 소모되고 막 과소모될 때는 좀 진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숙지왕, 작약, 전부 오네. 숙지왕, 작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진정도 좀 시켜야 됩니다. 당귀 청궁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이 자꾸 처지고 우울하고 집에 가만히 있고 싶을 때에는 보혈하기 위해서는 숙지왕이라든지 작약이라든지 이런 좀 진정시키고 내리는 이런 약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 있고 보기약과 함께 당귀 청궁 같은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액이 소모될 때 사람의 성정에 따라서 구기자, 녹용같이 좀 눅눅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성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모되는 것도 사람마다 그 양 자체가 다르거든요. 과하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과하게 소모될 때는 이런 정열 같은 약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녹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사람이 만약에 우울증이 오래돼가 처지고 이런 경우에 보기약과 함께 녹용을 해가지고 한번 쭉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녹용 잘 권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녹용은 환자분이 녹용 넣어주세요 하는 건 땡큐고요. 녹용이 방향성이 전부 다 위로 가는 약이거든요. 위로 가는 약. 그래서 실제로 기운이 지쳐 있어야 됩니다. 지쳐 있을 때 녹용을 딱 쓰면 쭉 올리면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뜬다. 이럴 때 녹용 많이 쓰시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네. 잘 보시고 그런다고 해서 녹용을 꼭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어떻게 조절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특급 호텔의 주방장입니다. 비록 지금 환자가 뜨고 있지만 녹용을 못 쓸 소냐. 잘 조절해서 쓰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쭉 처지게 한 다음에 녹용을 살짝 넣어주면 처지는 것도 너무 처지지 않도록 탁 해가지고 환자의 기분 업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찬약.
황금, 황년, 대황, 황년, 대황, 황금, 시호 이런 찬약은 어떨까요? 찬약. 찬약은 쓰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O냐 X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가을이 왔습니다. 봄이어야 할 이 계절에 X 반호 자 X O X 한 표 반호는 뭐야? 여기 O 한 명 더 있네요. 세라님 X 뭐야 이거 이 사람 얼굴같이 됐네. 자 보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울증이 있다고 올 때 안에 열이 갇혀가지고요. 굉장히 번갈증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 확 쏠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행을 완전히 말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찬약들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차면서도 시원하면서도 진액이 있는 게 좋겠죠. 제가 그거 여기 안 적어놨습니다. 뭐냐? 생지황. 어때요? 생지황? 좋죠? 그 다음에 맹문동, 감촉.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네. 거기에 치자. 히히히. 이런 것들을 위주로 쓰면 좋습니다. 이런 거 못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여기에 또 좋은 게 시오입니다. 시오는 또 풀어지는 성질도 있죠. 풀어지는 성질도. 그래서 시오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황년, 대황, 황금은 또 상청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쓸 수도 있고요. 대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갇혀가지고 사람이 약간 우울증이 올 때 갇히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광증같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을 하고 남편 때리고 뭐 난리가 납니다. 이럴 땐 대황 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펴가지고 이제 이 부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욕을 하고 막 울고 벼잡고 막 진짜 눈빛에 막 너 이 자식 걸리면 죽었어 하는 그 눈빛과 함께 그러면서 땅을 치고 뭐 과하게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에 대왕 써야 됩니다. 네. 그런 어떤 이런 데는 대왕 써야 됩니다. 대왕 써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꼭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 갔을 때는 이런 경우 약들은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많이 갈아져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6개 부자, 요거는 이제 제가 할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건강 부자 6개는 여러 가지 의미에도 있지만 6개 같은 경우에는 이 양기를 펼치는 또 작용이 있습니다. 갇혀 있을 때는 또 좀 펼치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라는 것도 회양의 이 양기의 결국 소모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약들과 함께 쓸 필요가 있습니다. 분재로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보조제로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운이 많이 지치거나 한 경우에는 이 건강 같은 걸로 위를 따뜻하게 해서 살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땀 내는 것도 좀 개운하게 할 수 있지만 진액이 마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 너무 땀을 낸다든지 기울기체